반갑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TV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수도권 전역 GTX 그림판 풀 가동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GTX 관련된 노선 발표가 있고 정부 발표가 있었죠.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나 언론에서 온통 GTX 관련 뉴스뿐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좋게 조금 그래도 영상 만들어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서 매운맛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카페 정보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 영상 GTX 해설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전 영상 먼저 보고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카톡방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제 조회수도 거의 16,000 조회수가 나왔는데, 제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나왔고,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가지고 새로운 정보 바로바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천 GTX-F 서구에서는 GTX 청라 정차역은 심곡천 봉오대로 라인 땅 짚고 철도 전문가, GTX 가정역 청라역 정확한 위치 표기 가정사거리 5단지 한양 수자인 GD 계양이 계양역인가요? 지금 카페 제목들입니다. GTX-T 광명 시흥역 예상 스피돔 근처 아주산업 시멘트 사거리, GTX-T 강동 쪽은 어디가 맞는 건가요? 강동역, 길동, 생태공원역. 자, GTX-T 광명 시흥역 예상 위치, GTX-T 역세권 단지들 경축, 광명 해모르 이연,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 여러 가지 아파트명이 있고요. 인천 서구 103역 GTX 주장한 거랑 비슷한 일이 예전 김포에도 있었죠. 중구, 인천 중구입니다. 가장 확률 높은 영종 하늘도시 GTX의 위치, 중구역 위치 가지고 그만 좀 싸워요. 지금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죠. 서로 어디다, 우리 집 앞에 전철역 GTX가 어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RM집의 인기글인데요. 인기글 보니까요, 다 GTX 관련 소식 대부분 많습니다. 오늘 발표는 단순 선거용 노선들일 뿐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검단 신도시 호우금을 떠나며 검신 103역 축하드립니다. 103역으로 이제 예측하신 분인 거죠. 결국 GTX-T는 청라 내에 정차를 안 할 듯합니다. 가장 확률 높은 영종 하늘도시 GTX역 위치, 속 터져서 그림판 GD 해석해드림. GTX 루원역은 이견 없이 여기인 거죠. GTX 정차역 가정역 아니네요. 7호선 루원시티인데 청라는 로봇랜드 쪽이네요. 검단구 검단 사람도 뒷목 잡고 빤스런 하셨나요? 자, 검단 GTX-T 정리 다 놓았으니까 길더라도 좀 읽어들 보세요. 102역이 GTX 역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GTX-T 검단 그림판, 여기 한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그린 노선의 뒤에다가 지도를 맞대어 가지고 여기가 어디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댓글에 또 아니다 여기다 이렇게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동네 철도 전문가 총출동했습니다. 지금 모든 집 앞에 노선을 전부 다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신 문중 청라 GTX 절대 안 된다는 분들 빤스런했네요. 인천공항 때문에 생기는 GTX-T와 2노선, GTX-T만 될 것 같은데 신도시 몰빵 노선, 루원 SK 1차 어떤가요? GTX 발표에도 루원시티는 조용합니다. GTX 검단 위치, 청라 루원 GTX 역사 위치 99% 확률. 자, 인기글이 다 어디에 역 들어온다, 아니면 어디는 거기는 그래 갈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아름집의 인기글로 다 등극을 했습니다. 전부 우리 동네 철도 전문가들이죠.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는 이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이 GTX 발표 자료에
왼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왼쪽 하단 이걸 키워봤습니다. GTX DEF 단계 구분, 역 위치 및 역 명칭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기본계획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자, 이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거 신경 쓰신 분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우리 동네 위치가 어디냐, 우리 동네에 전철역이 왔느냐 안 왔느냐 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그림판이 더 활성화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정확한 역 위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전부 이 그림판으로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게 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기본계획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이러니까 희망을 갖는 거죠. 이거 바꾸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우리 동네를 잠깐 틀 수도 있고 조금 옮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 어떤 그 2단계는 거의 총선용이다. 거의 이건 머리에서 잊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그 부동산 전문가 분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총선용이고 하나는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죠. 집값은 아직도 하락 추세,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 PF 문제도 있고 뭐 지금 그 땅을 판다거나 아니면 뭔가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입찰 자체를 잘 안 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가라앉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그 그림판 막 그리시는 거에서 좀 수고로움을 덜어드린다는 얘기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E와 F 노선의 2단계는 그림 노선에서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저는 이거 총선용이라고 조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그려봐야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요. 자, 그럼 D 노선이 이제 조금 뭐라고 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신설 노선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하겠다. 자,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내집 전국민 내집앞 철도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교통 불편 지역 맞춤형 대책 추진이 나왔죠. 제가 어제는 이런 보고서 자체를 해석을 안 드리고 라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보고서, 정식 보고서를 상세하게 중요한 부분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광역버스 차량 증편, 기종점 다양화, 그 다음에 김포 골드라인의 차량을 증편하겠다. 그리고 안전요원 추가 투입 및 혼잡도 앱 개발, 올림픽대로의 시간제 중앙버스 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이 올림픽대로도 중앙 버스 전용차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갈등 사업 관리 강화를 하겠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례가 나오죠. 갈등 조정 사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김포 검단 지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로 김포 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과도한 혼잡 등 서울 5호선 연장 필요성 제기. 그러나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으로 장기간 진전 없이 중단. 인천은 4개역, 김포는 2개역 설치를 요구했다.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대강이 지자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의견 수렴 중인 상황이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안이 올라간 것이 2월 17일 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 이후에 그 지자체 간에 뭔가 의견이 그래도 충돌이 된다면 이 대강위가 직권으로 그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이, 그러니까 강화한 법안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 써있죠. 신속 조정 중재 광역교통법 발의, 이게 2월 17일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조정 기간인데 김포와 인천이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재안에 대해서 서로 뭔가 안들이 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중재됐으면 바람이고요. 자, 지금 5호선 같은 경우 원당 사거리역 그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여기 중재안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5호선 연장 발표를 먼저 하고요. 이게 1월 25일인가 이렇게 했죠. 이게 GTX-D가 1월 25일 날 했고, 이거는 5호선 연장은 그 전에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5호선 연장에서도 주요 역이 장기역이 있고 검단역이 지금 101역과 102역 두 개를 거치게끔 되어 있죠. 중재안이요. 자, GTX-D도 지금 장기 발이죠. 장기역 김포에서는 장기역 발이고 검단역인데 아직 위치는 안 나왔습니다. 위치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제가 5호선 연장에서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BC 값이 현재 중재안이 0.89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GTX-D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을 무조건 늘릴 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에 대한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5호선 연장 컴팩트 시티도 지금 신도시 윤석열 정부의 첫 그 신도시 지정이고 또 골드라인 문제 굉장히 심각해서 이번에 별도 대책이 또 나왔었죠. 골드라인 때문에 저는 5호선 연장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산되는 것보다는 GTX-D 때문에 뭐 BC 값이 좀 내려가더라도 골드라인과 컴팩트 시티 때문에 그래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만약 GTX-D 종점이 지금 김포발 종점은 장기역인데요. 만약에 컴팩트 시티로 연장한다면 그럼 이 BC 값은 5호선 연장의 BC 값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최선의 이건 제가 생각한 최선의 방안인데 5호선이 빨리 2월 달에 합의가 되고 5월에 뭐 예타 면제를 5월에서 6월인가 그때 예타 면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예타 신청을 한다고 그랬죠. 예타 면제 쪽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만 이게 5호선이 살아서 리스크 없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타로 넘어가게 되면 GTX-T 이런 것들 고려하게 되면 역의 개수가 더 줄거나 이 BC 값이 안 나와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일단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방안 이거 별도로 나왔죠.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요 대책별 추진 일정, 광역버스 공급 확대, 버스 전용차로 도입, 골드라인 차량 증편, 차량 6편 순차적 증편, 안전인력 확대, 혼잡도 앱 개발. 자, 김포를 위한 정책이 별도로 나왔고, 김포는 이제 사실 지금 교통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5호선 연장, GTX-D 이렇게 그래도 교통에 대한 호재들이 지금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제 권역별 투자와 관련된 내용에 여러 가지 교통 개선 대책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3기 신도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교통망이 신도시의 우선 정책으로 3기 신도시 또한 다른 신도시들 있죠. 검단은 2기에 속하지만 이런 2기 신도시나 이런 데 우선으로 정책한다. 교통망이 지금 또 보시면 이런 신도시들의 우선으로 다 뭔가 계획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시흥, 은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지금 3기 신도시들이죠. 하남 교산은 또 굉장히
지금 대박이 난 게 여기에 3호선 연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3호선도 연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GTX D까지 연결이 돼서 이 3기 신도시에서는 가장 분양가가 비싸지 않을까. 강남의 물리적 거리도 가까운데 이런 교통망도 좋아서 가장 비싸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부천 대장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부천 대장에 GTX D자가 두 개가 다 모이면서 대장역으로 오고 또 대장 지구에는 SK의 일자리, 고급 일자리가 또 집적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 혁신에선 철도, 도로, 지하화,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다 지하화로 뭔가 공간을 재구조합니다. 지금 검단 신도시에서는 고가 도로냐 지하 도로냐 어떤 건설에 대해서 의견 이슈가 있었는데 자, 신도시에서 웬만하면 고가 도로는 안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국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던 것도 다시 재구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 신도시, 검단 신도시에도 고가도로보다는 지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원 대책, 중요한 얘기, 매운맛 나올 때가 됐습니다. 교통투자 재원 다각화를 통해 향후 3대 교통혁신 패키지를 해서 약 134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 주요 내용,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도 민간 투자 유치 및 지자체 협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투자하겠다. 민간 투자, GTX, DEF 신설, 지방권, 광역급행, 철도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 적극 검토. 그리고 지자체 GTX ABC 연장 사업은 지자체 비용 부담을 우선 검토하고 그 외 광역 도시교통 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하겠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34조란 재원 마련을 결국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데 그리고 지자체를 하겠다, 활용하겠다. 만약에 지자체 재원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자체 재원이 많은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업도시,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이런 기업도시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지자체 재원이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대표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재원 같은 경우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민간 투자라는 것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입찰을 안 합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입찰을 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GTX 어제 DEF에서 자, F 노선 2단계여서 뒤로 밀렸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치고요. GTX E 노선 이거 사업성이 나올까요? 강북으로 돌아가는 거. 민간 투자 유치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노선이 사업성이 나올지 생각해 보면 뻔하죠. D 노선은 그래도 사업성이 나올 겁니다. 왜? 주요 노선, 강남, 삼성, 사당 이런 주요 지역을 지나고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잠실뿐만 아니라 신도시들을 다 지나게끔 해놨죠. 인천 쪽에서 오는 거나 김포에서 오는 거 다 신도시의 인구들이 모여 있는 곳을 다 통하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서울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올 만한 거는 GTX D 하나 정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도 서울 핵심지 입지만 진행이 되고 외곽이라든지 서울에서도 인기가 없는 지역이거나 수도권 외곽 그 다음에 일산, 분당 이런 데서 특별법 신도시 특별법 만든 이유가 뭔가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수행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도 사실은 쉽지 않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선도 지역에 속해야만 그나마 좀 진도가 빠질까? 이 선도 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또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기업 이익이 없다면 참여를 안 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토지 매각에도 입찰을 안 하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 입찰을 안 하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철도 사업도 지금 굉장히 쉽지 않다. 민간 투자 유치 쉽지 않다.
또 한 사례 말씀드리면 5호선 연장도 민자 유치가 한다고 만약에 재정으로 안 되면 민간 사업에서 대우회선과 제안했는데 직결이 아니라 평면 환승 이런 걸로 제안했죠. 어디 가서 평면 환승할 수 있는 바로 내려서 바로 옆에 있는 플랫폼에 가서 타는 시민들은 바로 타서 끝까지 종점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민간으로 제안을 했더니 사업성이 안 나와서 평면 환승으로 제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GTX도 같은 경우 민간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우리는 대부분 다 직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온다 싶으면 또 어디에선가 환승을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너무 어제는 조금 낙관적인 얘기였고 지역별로 다 뭐 조금 다 어, 호재여서 축제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좀 현실에 돌아와서 과연 이 큰 금액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잘 돼도 빨라야 203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인데 철도 사업은 그 시기가 당연히 지연되는 게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간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한 내용들 못 보셨으면 어제 영상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는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정보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히스토리를 따라서 발표한 것들 좋은 정보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영상 이겁니다. 특보 GTX-T 드디어 발표. 조회수가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하시면 빠른 정보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정보라든지 교통망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 빠르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톡방 단톡방 부동산 단톡방 같은 데도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주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